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27년을 같이 살았어요.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근데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에 없는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 직감, 믿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의심이 드는 그 마음 아시죠? 53살이에요, 저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큰아들 결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비 며느리 만나서 상견례 날짜 잡고 예식장 알아보고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여자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예요. 스토킹이 무서워서 연락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대요. 명퇴금까지 빼돌리려고 했대요. 결혼 27년 차 53살 주부 미숙이의 이야기예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남편의 비즈니스 관계가 어떻게 불륜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모든 게 끝난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느끼실 거예요. 그게 분노든 슬픔이든 아니면 통쾌함이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버튼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나는 26살에 정우를 만났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선이었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정우는 키도 크고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듬직해 보였어요. 대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야망이 있어 보였어요. 나는 그런 정우가 좋았어요. 우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27에 결혼해서 29에 아들 준혁이를 낳았고 32에 딸 수진이를 낳았어요. 지금 준혁이는 26살 직장인이고 수진이는 23살 대학생이에요. 결혼 27년 차, 정말 긴 세월이죠. 내 청춘을 다 바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나는 정우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우가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내 일처럼 기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 받아올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힘들 때도 많았죠. 정우가 지방 발령받아서 3년 동안 주말부부 했을 때, 시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없었을 때, 준혁이 대학 입시 때문에 밤잠 설쳤던 날들. 근데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니까 힘든 줄도 몰랐어요. 정우는 대기업 영업부 부장이었어요. 입사 30년 차 곧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죠. 요즘 회사들이 50대 중반이면 슬슬 내보내잖아요. 정우도 내년쯤 명퇴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이랑 연금 받으면 노후 걱정 없을 거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손주라도 생기면 같이 봐주고,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어요. 우리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27년을 같이 살면 설렘 같은 건 없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정이 있었어요. 오래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물론 다툴 때도 있었죠. 사소한 거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며칠씩 말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부잖아요. 이혼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준혁이 결혼이었어요. 준혁이가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좋은 아이였어요. 착하고 예쁘고 상견례도 했고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예식장 알아보고 예단 준비하고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첫째 아들 장가 보내는 거잖아요. 손주 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더라고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에 다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남편의 배신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됐어요. 올해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우가 야근이 부쩍 많아졌어요. 원래도 영업부라서 바쁘긴 했지만 요즘은 유독 잦았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거래처 미팅이 많다고 했어요.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바쁘다고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명퇴 전에 마지막으로 실적 올리려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50평생 패션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어요. 맨날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 나도 그냥 단정하면 됐지 생각했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오더라고요. 좀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요. 슬림핏 셔츠에 스키니 바지 같은 거요. 56살이 스키니 바지라니. 좀 웃겼지만 기분 전환하려나 보다 했어요. 향수도 바꿨어요. 20년 넘게 같은 향수만 썼던 사람이 갑자기 새 향수를 사온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이거 새로 샀어요. 왜 갑자기요? 정우가 대답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이거 좋다고 해서요. 나도 좀 바꿔볼까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냥 넘겼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건강검진에서 뱃살 빼라고 해서요. 회사 근처 헬스장 등록했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온다고요.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50대면 건강관리해야 할 나이잖아요. 고혈압에 당뇨에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어요. 정우가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기 시작한 게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그냥 던져놓고 다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고 충전기 꽂아두고 신경도 안 썼죠. 근데 요즘은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탈의실에 가져가고요. 한 번은 내가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핸드폰을 맨날 들고 다녀요? 정우가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수 있어서요.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요. 거래처에서 밤에도 연락 오거든요. 그 말을 믿었어요. 30년 같이 산 남편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이 나이에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끔 밤에 정우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나는 슬쩍 봤는데 화면에 뜨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니셜로만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시오시응 이렇게요. 회사 사람이면 이름을 제대로 저장하잖아요. 김 부장 박 과장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니셜이라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괜히 예민한 아내 되기 싫어서요. 27년 사이에 그 정도 신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우가 통화를 밖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통화해도 상관없었는데 요즘은 전화 오면 베란다로 나가거나 방문 닫고 통화했어요. 내가 물으면 거래처 통화라고만 했어요. 기밀 사항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요. 나는 또 넘어갔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그때 나는 몰랐어요. 남편의 이 모든 변화가 다른 여자 때문이라는 걸, 그 여자가 내 딸뻘이라는 것도요. 결정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정우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는데 정우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기, 젊은 여자들이 쓸 것 같은 그런 향수요. 분명히 여자 향수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 오늘 무슨 향수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정우가 순간 굳었어요.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나는 그걸 봤어요. 당황하는 눈빛 흔들리는 동공. 30년 같이 산 남편이에요. 표정 하나도 다 읽혀요. 곧바로 정우가 대답했어요. 아, 오늘 거래처 미팅했는데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옆에 앉았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 대답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렸어요. 미팅 자리에서 옷에 향수가 벨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얼마나 붙어 있었길래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정우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설마 이 사람이요. 아니야, 아닐 거야.
27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56살 먹은 사람이 무슨 바람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밤새 뒤척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은근히 정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티 안 나게요.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입는지, 저녁에 퇴근할 때 표정이 어떤지, 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어요. 이상한 결제 내역이 있나 해서요. 근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어요. 금액이 꽤 컸어요. 80만 원이요. 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 백화점 결제 내역 뭐예요? 80만 원이요. 정우가 대답했어요. 아, 거래처 사람 선물 샀어요. 큰 계약 도와줘서 감사 표시로요. 거래처 선물치고는 금액이 큰 것 같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게 여자 명품 스카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우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핸드폰 두고 안 가는데 그날은 깜빡했나 봐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거든요. 나는 망설였어요. 핸드폰을 볼까 말까요?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27년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찜찜함이 계속 나를 괴롭혔어요. 결국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9025.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뭐지요? 다시 눌러봤어요. 또 틀렸다고 떴어요. 정우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언제요? 왜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27년 동안 비밀번호 한 번 안 바꾼 사람이 갑자기 바꿨다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요. 그때 샤워실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우가 나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정우가 거실에 오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27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이 나이에 의처증 있는 아내 취급받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어요. 뭔가 확실한 게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그날도 정우는 야근이라고 했어요.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요. 나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먹고 TV 보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회사에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27년 동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회사 대표 번호로요. 신호가 가더니 경비실로 연결됐어요. 나는 물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영업부 이정호 부장님 지금 사무실에 계신가요? 경비 아저씨가 확인해 보시더니 대답했어요. 영업부는 지금 다 퇴근하셨는데요. 불 꺼져 있어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야근이라더니요. 회사에 없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전화하면 어차피 거짓말할 게 뻔하니까요. 나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요. 밤 11시가 넘어서 성준이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피곤하다는 표정으로요. 나는 물었어요. 회사 일 많이 했어요. 응, 오늘 좀 바빴어. 성준이가 대답하면서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회사에 없었으면서 접대했다고 하고 있구나. 30년 같이 산 남편이 내 눈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못 잤어요. 결국 며칠 후 나는 결심했어요. 남편을 미행하기로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53살 먹은 여자가 남편 미행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정우가 또 접대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 근처로 갔어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저녁 7시쯤 정우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어요. 내 딸보다 몇 살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화장을 예쁘게 했어요. 둘은 뭔가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정우가 젊은 여자한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한테는 요즘 그렇게 안 웃으면서요. 편해 보였어요. 너무 편해 보였어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둘은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접대면 보통 고깃집이나 횟집 가는데 둘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나는 차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둘이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바로 들어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둘이 나왔어요. 둘 다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본 장면은요. 정우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요. 마치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너무나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아, 진짜구나. 이건 그냥 동료가 아니구나. 눈물이 났어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요. 27년이에요. 27년을 바쳤는데요. 둘은 택시를 탔어요. 같은 택시를요. 나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볼 용기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나는 자는 척했어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냈어요. 태연하게 밥 차려주고 빨래 개주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남편이 젊은 여자 허리에 손을 올린 모습,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알고 싶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봤어요.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우 후배 부인이었는데 가끔 모임에서 만나는 사이였어요. 그 사람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영업부에 새로 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새로 온 사람은 없는데요. 근데 협력업체에서 파견 나온 젊은 여자 직원이 있긴 해요. 유나라고. 서유나요. 34살인가요? 예쁘장하고 일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여자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서유나 34살이요. 내 딸보다 11살밖에 많지 않은 여자요. 이후에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볼게요. 나중에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그 여자 이름은 서유나였어요. 34살이고 정우 회사랑 거래하는 건설자재 업체 소속이었어요. 8개월 전에 정우 회사로 파견 왔다고 해요. 큰 프로젝트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 관계였대요. 회의하고 서류 주고받고 그런 사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나가 큰 실수를 했어요. 거래처에 보내야 할 중요한 서류를 잘못 보낸 거예요. 금액이 억 단위로 차이나는 견적서를 보내버린 거죠. 그게 꽤 큰 문제가 됐어요.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왔고 유나는 상사한테 엄청 깨졌대요. 파견직이라 잘리면 바로 본사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경력에 흠집이 나는 거죠. 회의실에서 크게 혼나고 나온 유나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걸 정우가 봤대요. 정우가 물었대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유나가 울면서 대답했대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견적서를 잘못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파견 끊기는 거 아닌가요? 본사로 돌아가면 저 완전 찍히는 거예요. 정우가 위로해줬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수습하느냐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거래처 담당자 내가 30년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정우가 진짜로 도와줬대요. 자기 업무도 바쁜데 유나 일을 같이 수습해줬대요. 거래처에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고 양해 구하고
정호 체면에 덕분에 큰 탈 없이 넘어갔고 유나는 파견도 유지됐대요. 유나 입장에서는 정호가 은인이었겠죠. 30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이 자기 같은 파견직을 도와줬으니까요. 고마웠겠죠. 그래서 밥을 사겠다고 했대요. 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밥 한 번 살게요. 작은 거라도요. 그렇게 둘이 저녁을 먹었대요. 술도 한잔했고요. 유나가 이것저것 물어봤대요. 부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아이도 있으시고요. 정우가 대답했대요. 응,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아들은 직장인이고 딸은 대학생이에요. 큰아들은 올해 결혼해요. 유나가 말했대요. 우와, 아드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겠네요. 부장님 정말 좋으시겠다. 행복해 보여요. 완벽한 가정이네요. 근데 정우가 한숨을 쉬었대요. 행복하긴요. 맨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집에 가면 마누라는 애들 얘기 아니면 시댁 얘기뿐이에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27년 살다 보니까 그냥 룸메이트 같아요. 그 말이 유나한테는 의외였대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하고요. 둘은 그렇게 가끔 밥을 먹기 시작했대요. 업무 끝나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처음에는 그냥 선후배처럼. 그런데 점점 대화가 깊어졌대요. 정우가 집에서 하기 힘든 얘기를 유나한테 했대요. 솔직히 요즘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요. 명퇴 대상이거든요. 30년 다녔는데 이렇게 끝나나 싶고요. 집에 가서 말해봤자 마누라가 뭘 알아요. 그냥 퇴직금 얼마 받아, 연금은 어떻게 돼, 이런 얘기만 하지. 유나가 들어줬대요. 힘드시겠다. 부장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그런 대우 받으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부장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우 입장에서는 그게 좋았대요. 집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데 이 젊은 여자는 자기를 대단하다고 해준다고요. 자기를 남자로 봐준다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관심 없었어요. 내가 언제 당신 이야기 안 들어줬어요. 당신이 말을 안 하잖아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TV만 보면서 내가 뭐 물어보면 귀찮다는 표정 지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마누라가 관심 없다고요. 그것도 딸뻘 되는 여자한테요. 그게 말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둘의 관계가 깊어졌대요. 밥만 먹던 사이가 술 마시는 사이가 되고 속 얘기하는 사이가 되고 어느 날 유나가 말했대요. 부장님, 저 요즘 부장님 생각 많이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정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요, 나도 유나 씨 생각나요. 56살 유부남이 34살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됐대요. 처음에는 선만 안 넘으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감정이 깊어지니까 결국 선을 넘게 됐대요. 출장 갔을 때였대요. 부산에 같이 갔다가 술 마시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대요. 그게 6개월 전이래요. 6개월 동안 나 몰래 만났다는 거예요. 준혁이 결혼 준비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닐 때 나는 예비 며느리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남편은 딸뻘 되는 여자랑 바람피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알게 된 후 나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53살 먹은 여자가 그러기 싫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아이들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준혁이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로 엎어질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혁이는 여자친구 만나러 나갔고 수진이는 친구들이랑 여행 갔어요. 집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서 정우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정우가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앉아요. 정우가 잠깐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무슨 얘기?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서윤아라는 여자 누구예요? 정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핏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더라고요. 정우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뭐 그냥 회사 사람인데요. 거래처에서 파견 나온요. 회사 사람이요. 그럼 회사 사람 허리에 손 올리고 다녀요.
같이 택시 타고 어디 가요? 새벽에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야근이라면서 회사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정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말을 이었어요. 다 알아요. 6개월 됐다면서요.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정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였어요.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27년이에요.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작 미안해요예요.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나는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우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흔들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흔들렸다고요. 56살 먹어서 흔들렸다고요. 그래서 딸뻘 되는 여자랑 잤다고요. 그게 이유가 돼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나보다 뭐가 나아요? 젊어서요. 예뻐서요. 내가 늙어서요. 내가 못생겨서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27년 가정을 이 꼴로 만든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랑 있으면 편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집에서 못 느끼는 감정을 느꼈어요.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요. 젊어진 느낌이요. 그래서 27년 가정을 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허무해서요. 정우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사람이랑은 끝낼게요. 아니 이미 끝났어요. 용서해줘요. 제발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요. 아이들이요. 아이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안 그랬어야죠. 준혁이 결혼 앞두고 이게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새벽까지 울었어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나는 정우와 같은 방을 쓸 수 없었어요. 옆에 누워 있으면 그 여자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한테는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따로 잔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늘어갔어요. 정우는 진짜로 유나와 끝냈다고 했어요. 연락도 안 한다고 맹세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영전에 맹세한다고요.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지 않더라고요. 준혁이 결혼 준비는 계속해야 했어요. 예식장 계약하고 스드메 정하고 청첩장 만들고 웃으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혁이가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결혼 준비하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거짓말이요. 아들한테도 거짓말해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정우가 말한 건지 아니면 눈치챈 건지.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미수가 정우한테 들었어. 남자들은 다 그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도 살면서 그런 거 몇 번 겪었어. 다 참고 넘어간 거야.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여자야.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떡할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며느리 보고 참으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정우가 그랬겠어. 남편한테 좀 잘해. 늙으면 남편밖에 없어. 참고 살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 잘못이래요. 27년 뒷바라지 했는데 내 잘못이래요. 너무 억울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눈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젊은 여자 허리에 손을 올리는 모습, 둘이 웃으면서 택시 타는 모습,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식욕도 없어졌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몸무게가 한 달 만에 6kg이 빠졌어요. 친정에 갔다가 엄마가 걱정했어요. 미수가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나는 대답했어요.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친정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80 넘은 노모한테 이런 말 어떻게 해요? 자책이 계속됐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가요? 나한테 모자란 게 있어서요. 젊었을 때처럼 예쁘지 않아서요. 늙어서요. 우울증이 온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정우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무심코 봤는데 카드사 문자였어요. 백화점에서 230만 원 결제됐다고요. 230만 원이요. 뭘 산 거예요? 정우가 나오자 나는 물었어요. 이거 뭐예요? 백화점에서 230만 원이요. 정우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 거래처 선물이야. 큰 거래 끝나서 거래처 선물이 230만 원이요. 무슨 선물인데요? 정우가 말을 흐렸어요. 나는 더 추궁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카드 명세서를 더 자세히 봤어요. 최근 6개월 동안 백화점 결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금액을 다 합치니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뭘 그렇게 산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다 그 여자한테 준 선물이었어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화장품. 내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 사준 거예요. 그것도 1,000만 원이 넘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정우가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요.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따로 빼서 다른 통장에 넣고 있었어요. 그 통장 존재 자체를 나는 몰랐어요. 6개월이면 600만 원이요. 거기에 명퇴하면 퇴직금도 그 통장으로 받으려고 했대요. 2억이 넘는 돈을요. 왜요? 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요. 나 몰래 재산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27년 같이 살면서 내가 모은 재산인데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혹시 이정우 부장님 부인 되시나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저 서윤아예요. 정우 부장님이랑 만났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윤아가 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장님이 저한테 계속 연락해요. 끝냈다고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너무 무서워요. 신고하기 전에 부인분이 좀 말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했어요. 뭐하러 그 여자를 만나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그래서 결국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나는 유나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나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물론 젊고 예쁘긴 했지만 특별히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어요. 수진이보다 예쁘지도 않았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었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건 사과하려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장님이 너무 집착해서 무섭거든요. 뭔데요? 유나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부장님이 저한테 이혼한다고 했어요. 부인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요. 명퇴금이랑 재산 정리해서 저한테 오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유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부장님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집착이 심해지고 저를 구속하려고 하고 제가 다른 남자랑 밥만 먹어도 화내고 저한테 빠져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저도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내자고 했어요. 한 달 전에요. 나는 순간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먼저 끝냈다고 했는데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끝냈어요. 부장님이 아니라요. 부장님이 부인한테 자기가 끝냈다고 했다면 그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찬 거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안 받아들이시고 계속 매달려요. 하루에 전화 수십 통에 문자 100통 넘게 보내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저 진짜 무서워요. 나는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유나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부장님한테만 진심이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원래 남자친구 있었어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요. 부장님 만나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뭐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부장님이 좋았어요. 듬직하고 경험 많고 저를 도와줬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부장님이 주시는 것들도 좋았어요. 명품 가방이랑 옷이랑 돈이요. 그냥 재미로 만난 거였어요. 근데 부장님은 진심이 되어버린 거죠. 저한테 올인해버린 거요. 가정까지 버리겠다고 하니까 부담되고 무섭고 그래서 끝낸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당신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도 돈만 뜯기고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부장님은 가정도 버리겠다고 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저한테 올인했는데 저는 부장님 버린 거죠. 좀 잔인하죠. 근데 저도 부장님이 이렇게까지 집착할 줄 몰랐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사모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부장님이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부인이 관심 없다,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거 다 핑계예요. 자기 잘못 합리화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유나가 날 이해해준다. 유나만 있으면 된다. 이러다가 제가 떠나려니까 유나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책임져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가 모자라서 남편이 바람핀 게 아니었구나. 그냥 정우가 한심한 인간이었던 거구나. 거기에 돈까지 뜯겼구나. 유나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갈게요. 사모님 좋은 선택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장님 신고할 거예요. 스토킹으로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나는 갔어요. 나는 카페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우가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나 몰래 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했대요.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 여자한테 버림받은 거래요. 돈만 뜯기고요. 진짜 한심하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정우한테 말했어요. 유나 만났어요. 정우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유나가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거,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했다는 거, 명태금 빼돌리려고 했다는 거, 근데 그 여자가 당신 찾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여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더라고요. 정우가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건 아니야.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정우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안 돼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신 차렸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27년인데요. 준혁이 결혼 앞두고 이러면 어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당신을 못 믿겠어요. 평생 의심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돌아온 것도 그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당신을 버려서잖아요. 내가 차선책이잖아요. 재산 빼돌리려고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27년이요. 정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말을 이었어요. 준혁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요.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어요. 준혁이한테 말해야 했어요. 제일 힘든 순간이었어요. 결혼 앞둔 아들한테 부모가 이혼한다고 말하는 거요. 준혁이는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결정 지지할게요. 수진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아이들이 내 편이 되어줬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산 분할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우가 비자금 만든 거, 숨긴 통장 다 찾아냈어요. 변호사 통해서요. 결국 재산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27년치 재산이요. 퇴직금도 반이요. 집도 팔아서 나눴어요. 준혁이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근데 정우는 초대 안 했어요. 준혁이가 아빠 안 불러도 된다고 했거든요. 결혼식 날 나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랑 서러운 눈물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나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정우 없이 혼자 사는 첫 번째 집이었어요.
53살의 새 출발이요.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어요. 27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니까요. 근데 해야 했어요. 나를 위해서요. 파트타임으로 일도 시작했어요. 작은 거지만 내 돈 버는 게 좋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정우가 유나한테 계속 연락했다가 진짜로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대요. 회사에 알려졌고 명퇴도 못하고 권고사직 당했대요. 퇴직금도 많이 깎였대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그렇게 나왔대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안타깝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자업자득이에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보다 행복해요. 더 이상 의심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어요. 27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나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늦었지만요. 준혁이가 손주 소식을 알려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임신했대요.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새 생명이 온다는 게요.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에요.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내가 남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바람핀 건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인간이 한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떡하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여러분, 오늘 미숙이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년, 30년 헌신했는데 배신당하는 그 고통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봤듯이 결국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무너지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몇이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